안녕하세요. 베이프랩 어이정구점입니다. 오늘은 모두기 호흡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가끔가다 기계를 사시고 모두기가 일반 전자담배나 일반 연초를 피시다가 모두기의 폐호흡을 적응을 못하셔서 액상이 누수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원리를 말씀드리면 그런 원리구나 해서 액상 누수가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원리를 알고 싶지도 않은 분들이 계세요. 설명을 해도 뭐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이 동영상을 절대 안 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모두기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폐호흡에 대해서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모두기 같은 경우에는 200도 정도로 코일이 뜨겁게 이제 발화가 됐을 때 솜에 묻은 액상을 기하해서 연기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200도의 온도에서 솜을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지 솜이 안 타겠죠. 니코틴은 중독성 물질이지 발암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코일이 타면 발암 물질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액상이 누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누수의 원인이나 호흡법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기기는 이렇게 파이어 버튼을 누르면 액상이 껐습니다. 그러면 10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10이라는 액상을 기하하는 게 이 카토마이즈고 모두기라 그런다 그러면 10이라는 액상을 카토마이즈 안에 코일에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에어홀에 의해서 공기가 10이 들어가면 탱크에 있는 액상을 10만큼 코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파이어 버튼을 했을 때 코일이 기하되는 거하고 주입하는 게 똑같으면 1대1이면 연기가 제대로 나서 배출이 되고 저희들이 타격감을 잘 느낄 건데, 너무 세게 한다 그러면 기기는 1로 하는데 호흡은 1로 하는데 기기가 2의 액상이 들어가면 라면 1개 끓이는 거하고 2개 끓이는 것처럼 액상이 덜 끓겠죠. 연기도 덜 나고 코일에 액상이 많이 주입돼 가지고 액상 누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기계에 맞게 호흡을 하는 게 중요하다. 똑같은 기계라도 50W의 호흡법하고 100W의 호흡 양은 틀려야 될 겁니다. 그만큼 100W에는 많이 넣어야지 기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연습을 해보실 건데요. 검지 손가락으로 오링으로 만드세요. 오링으로 만들어서 구멍을 작게 해서 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공기가 우리가 운동하듯이 복식호흡 하듯이 기도에 머금는 게 아니고 입으로 통해서 바로 폐로 넣고 폐에서 바로 배출을 하는데, 그 질식할 것 같은 연기로 모두기는 타격감을 얻는 거기 때문에 공기가 항상 일정하게 폐로 들어가고 그리고 입으로 배출되고, 그리고 소리가 높게 일정하게 나야지 10이라는 액상이 에어홀을 통해서 코일까지 전달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무화량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1.94초 정도의 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호흡이 짧아가지고 2.5초 이상은 못하는데요. 그런데 인터넷에 유명하신 분들은 3, 4초 정도로 하세요. 3, 4초를 했는데도 200도의 온도로 했을 때 솜이 안 타고 그런 분들은 한 달 정도 쓰실 겁니다. 저도 기성 코일을 거의 한 달 정도를 쓰는데요. 그 부분은 일정하게 호흡을 해서 이 기기에 맞게 10이라는 공기가 들어와서 10이라는 액상을 코일에 전달하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한 번 피고 코일에 솜이 바짝 마르니까 저는 거의 8초 정도, 최소 5초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저는 8초에서 10초 정도 텀을 주고 기하를 합니다. 솜이 항상 젖어 있으면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솜은 안 타고요. 그리고 20일에서 한 달 정도까지 코일 교체 없이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호흡법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초보자분들은 기기를 사시고 일주일 만에 2, 3일 만에도 태우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 만에도 두세 개를 태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명을 분명히 드리지만 그분들은 이제 체험에서 체득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러면 파이어 버튼을 누르면 기기는 뭐 10이라는 뭐 가상의 액상을 태운다. 그러면 내가 호흡을 해서 10이라는 액상을 코일에 전달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전달하는 거는 약간 높게 일정하게 오링을 만들어서 폐로 넣어보고 바로 내뱉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매장에서는 민망하신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작게 해서 폐로 바로 넘기고 일정하게 2, 3초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기계를 사시라 하더라도 코일은 오래 쓰시고 무화량도 많고 액상 소모도 적어요. 예. 그런 걸 잘 이해하시고 하시면 되고, 액상 누수가 되는 경우, 이 기계는 제가 지금 현재 580번 정도 베이핑을 한 건데, 한 3일 전에 그 기기를 교환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매장을 블로그를 보셔가지고 오셔서 이 기계가 좋겠구나.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어가지고 오셨는데, 좀 설명을 오랫동안 해드렸거든요. 1시간 정도 하셨는데, 그분은 이해는 하지만 본인이 그거에 맞게 체득을 못하니까 계속 실수를 하시는 거죠. 하루 만에 카톡이 한 50개가 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냐. 그래서 이 에어홀에 대해서 기기가 흥건히 적을 정도로 이제 했는데, 뭐 보통 탱크 같은 경우에 액상 누수 되는 거는 가장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카토마이저들이 잘 체결이 됐나. 이런 캐스케이드 베이비 탱크 같은 경우에는 하부 파츠, 중간 경통 부분, 상부 탭까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열려요. 그러면 아래쪽을 전체를 잡고 돌리다 보면 위가 풀리고 밑에가 잠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식으로 조절을 해서 우선 제가 깍 끼우는지 안 끼우는지 그게 이제 의심스럽고요. 보통 이제 그 경통이 중간에 있는 건 아래 위만 깍 조이면 해결이 되니까 그런 게 잘 조인이 됐는지, 고무 오링이 안 씹히고 공기에 구멍이 없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경통이 실금이라도 가면 액상은 누수가 됩니다. 공기가 들어가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서 깨지는데, 이 밸런스라는 거는 그 공기가 눈처럼 뭉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진공 상태니까 솜이 뽀송뽀송하게 공기하고 액상이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눈처럼 뭉쳐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일반적으로 피지 않더라도 액상이 누수되는 경우가 없겠죠. 그런데 또 누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인은 너무 세게 폈을 때, 담배도 보면 막 이렇게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파이어 버튼을 누르면 기기는 10이라는 액상을 태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세게 공기가 들어가면 코일에 액상이 10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2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라면 하나 끓이는 거하고 두 개 끓이는 거의 차이처럼 액상이 안 끓습니다. 솜만 많이 젖어 있어서 코일에 액상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경우에는 연기도 안 나고 점점 이제 꼬록꼬록 소리가 나거나 액상이 입으로 튀거나 액팀이 탁 소리가 나면서 될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드립팁을 빼시고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코일하고 요 기둥 그 중앙 통로에 액상이 많이 있을 건데 휴지로 이렇게 막으시고 바닥을 대고 아래쪽으로 세게 기계를 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액상이 있을 건데, 뭐 저는 보송보송하게 피니까 뭐 그런 경우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드립팁을 이제 꽂으시고 경통을 뒤집으세요. 그러면 액상은 아래쪽으로 가고 코일은 위로 매달려 있겠죠. 그러면 액상 공급 없이 코일에 가다 주입한 액상만 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두 번만 하시면 다시
경통의 밸런스는 유지가 되면서 코일 안에 가다 주입된 액상들만 태워서 뽀송뽀송한 상태의 코일로 변합니다. 그러면 다시 베이핑했을 때 정상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하던 너무 세게 폈을 때는 누수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아까 코일에 된 거고, 이 압력이 공기는 뭐 캔 같은 거 보시면 캔의 주둥이를 잡고 흡입을 했을 때 그 PT병 같은 게 캔이나 PT병이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찌그러들지는 않지만 공기는 압축이 되는 거죠. 예. 똑같은 뭐 10이라는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경통이 20이 들어가서 압축이 돼 있으면 다시 원상 회복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원상 회복을 하면 위에는 막혀 있고 공기는 아래쪽에 코일밖에 외부하고 통로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공기가 아래쪽에 있는 액상을 코일 쪽으로 밀어서 코일 아래쪽에 에어홀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부드럽게 하셔야 되는 거라서 세게 하면 안 된다. 세게 한다고 연기가 많거나 무화량이 더 정대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담배처럼 너무 부드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며칠 사이에 코일을 유실해서 솜을 유실해가지고 뭐 전선에서 끌어오는 수증기만 마셔서 완전 뜨겁거든요. 맛도 못 느끼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담배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무화량은 많죠, 당연히. 근데 타격감은 훨씬 못 느낄 거예요. 지금은 저는 해까지 넘긴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이 맛이 왜 이렇게 없을까? 당연하죠. 테로 안 들어가고 연기도 적으니까. 그리고 방금 나오는 연기는 사람이 흡입해서 내는 연기가 아니고 기계가 기화해서 내는 연기예요. 그냥 단순 기계에 배출되는 연기를 내가 빨아서 그냥 내보낸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코일에 솜이 적어서 항상 코일이 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눈처럼 뭉쳐져서 밸런스를 카토마이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풀어지는 거죠. 눈이 녹아가지고 흐느흐느해지면 당연히 액상이 누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액상 누수는 저는 카토마이즈가, 제가 해보니까 카토마이즈의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요새는 허접한 기계라도 잘 나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누수는 없습니다. 뭐 단언컨대 누수 있는 기계는 없다. 그러나 누수는 호흡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거는 이 구조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밸런스의 문제가 첫 번째라 그러면 두 번째는 코일의 솜이 유실된 경우입니다. 코일 같은 경우에는 요새 많이 쓰는 뭐 메탈 메쉬 아니면 칸탈 코일 같은 경우 그 코일에 솜이 뭉쳐져 가지고 몇 겹으로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솜에 액상이 젖으면 보호막을 형성해서 중앙 연결 통로에는 비어 있지만 여기가 액상이 젖어 있으니까 액상이 안 새는 거예요. 그런데 코일이 타면 슬러지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장에 가서 코일을 분리해 달라고 그러세요. 롱노즈로 코일하고 솜을 빼면 내가 어느 정도 솜을 태웠구나, 코일이 유실됐구냐고 알 수 있을 건데, 솜이 유실돼 가지고 타면 슬러지가 되겠죠. 그럼 슬러지가 되면 딱딱해지면 액상을 머금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10이라는 액상을 머금고 있다가 점점 코일을 태워서 유실이 되면 5나 3이 됐네요. 그러면 얘가 방음막이 줄어드니까 액상이 흐를 수가 있다. 그게 두 번째 경우고요. 세 번째는 온도의 변화입니다. 온도의 변화가 작년 겨울 같은 게 추웠죠. 뭐 영하 20도가 외부 온도라 그러면 실내에 들어오면 영상 10도, 20도가 됩니다. 그러면 온도 차이가 3, 40도가 나죠. 그럼 3, 40도가 나면 공기는 추우면 수축합니다. 뭐 차에 음료수 같은 경우 페트병 물을 했을 때 보면 쭈그러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공기는 추우면 수축을 하고 따뜻하면 팽창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는 밖에서 추웠다가 원상 회복을 하려고 팽창을 하는데 기계는 터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액상이 공기가 팽창하면서 액상을 밀어내서 코일 쪽으로 흘러내리겠죠. 예, 그런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온도 차이가 많을 때 집 안에 들어가서
몇 번 정도 흡입을 해요. 예, 그래서 연기가 많이 난다 그러면 아예 뒤집어서 누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해도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만 하면 괜찮고, 반대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탱크 안에 공기가 있다 그러면 뜨거우면 또 팽창을 할 거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액상이나 기기는 절대 차에 놔두시면 안 돼요. 문을 닫으면 7, 80도, 라이터가 터질 정도로 온도가 높여지기 때문에 탱크가 정대해가지고 액상이 아래쪽으로 흘러요. 누수가 되니까 절대 차에 놔두면 안 되고, 차에 놔두면 저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1시간이면 액상이 상합니다. 아무리 새 거라도. 그래서 뭐 대시방에 넣어 놓더라도 뭐 대동소이할 거고요. 햇볕이나 되면 갈변이 되는데, 갈변은 그렇게 초기에는 문제는 아니에요. 맛도 변하지 않고 색상만 변하는데, 얘가 주성분 PGVG가 빵도포제하고 화장품 배합제이기 때문에 그 식용이 가능한 거라서 상한다는 거죠. 상하면 시큼한 맛이 나고, 시큼한 맛이 나오면 아깝더라도 액상을 버려야지 뭐 건강하게 베이핑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유의를 하시고요. 하여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세 번째는 온도 차이에 따라 누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밸런스가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뭐 출장 가셨다가 오시는 분들 뭐 아실 거예요. 뭐 일주일, 열흘 후에 액상이 다 흘렀어요. 왜 이러죠? 당연히 공기가 이제 액상을 누르니까 코일이 처음에는 보송보송하다가 축축하다가 밸런스가 깨지면 그게 밑으로 주르륵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카토마이저를 기계하고 분리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경통이야 흘러내리면 닦고 청소를 해서 세척해 가지고 재사용하면 되지만, 액상 같은 경우에 그 아래쪽으로 흐르면 기기 불량이 되니까, 액상이 이제 점성이 있다 보니까 뭐 액상이 전기가 통하면 당연히 합선도 되겠지만 접촉 불량이 됩니다. 그러면 버튼 같은 부분이 뭐 잘 안 되거나, 기기가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거는 물기를 닦으면 되겠지만 기기 안에 들어간 건 못 닦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동영상을 만드는 김에 18650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860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부분, 하얀색 종이가 있는 부분이 플러스고, 매트하게 밋밋한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그런데 이 피복이, 이 그린 색깔의 피복이 그 마이너스의 전원을 차단하는 보호제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얘가 벗겨진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얘 마이너스 플러스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쇼트가 나가지고 배터리가 많이 폭파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폭파된 사례는 없지만 이런 기계도 폭발을 하지는 않아요. 이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다 플라스틱이고 아래 위에 접점만 있고, 그래서 이 피복이 벗겨지더라도 큰 위험성은 없는데, 무엇보다 기계 내에 보호회로가 있습니다. 일반 이렇게 버튼식의 와트로 하는 거는 보호회로가 있는데, 단모드의 맥이나 뭐 V각 같은 메커니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절연체가 있더라도 그 전류가 흐르면 쇼트가 나서 폭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배터리가 뭐 저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손에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뜨겁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쇼트가 났든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 끼워서 장착을 했던가, 그런 경우에 몇 번 베이핑하면 카토마이저가 뜨거워지죠. 그 다음에 기기가 완전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재빨리 배터리를 분리를 해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던지고, 그리고 식은 다음에 폐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기기에 USB 선이 있어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V12나 나이트메어 같은 기기로 전용 충전기랑 하시는 게 가장 배터리를 오래 쓰는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충전기 관리, 전지 관리를 잘 하시고요. 베이핑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링
이런 호흡법에 의해서 하시면 건강하게 베이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